년도 수능 36번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순서 배열 문제인데 뭐 항상 뭐 똑같은 입장이지만 문제풀이 방법이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유형보다 그래도 순서 배열 유형이 뭔가 근거를 찾는다라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어 조금 그래도 객관적인 메커니즘으로 뭔가 이렇게 딱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디스를 보고 혹은 덜을 보고 뭐 어를 보고 뭐 앞에서 뭔가를 가리키고 이런 것들. 예. 예를 들면은 디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앞에 무언가 언급한 거를 가리키는 거죠. 이거는 거의 뭐 다른 여지가 없죠. 근데 정관사 더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걸 가리킬 수도 있고 안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거로 생각하는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부정관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사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어, 딱 관사를 보자마자 뭐 후보로 놓을 수는 있어요. 근거의 후보로 놓을 수 있지만 그게 필연적인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 그 객관적인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는 괜찮아요. 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it 같은 거 있죠. 앞에 뭔가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 일단 체크는 해놓을 수 있는 거죠. 이 더도 이제 보이시죠, 그죠? 여기 어나들도 있네요. 근데 어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앞에 뭔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 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앞에 이거 해당하는 원에 해당하는 예시를 찾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런 이렇게 후보들을 좀 체크를 해놓고 독해를 하면은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 결국에는 얘네가 근거로서 순서 배열의 근거로서 작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결국에는 읽어봐야 돼요. 음, 결국에는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더라고 하는 것도 앞에 가리키는 더가 아니라 그냥 한정시키는 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독해를 정직하게 다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그냥 근거가 보이는 거지. 뭐 디스 같은 경우에 that 같은 경우 이런 거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근거로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에 대한 근거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읽어봐야 돼, 결국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선 근거로서 바로 뭔가를 체크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행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이제 정직하게 독해를 하다 보면은 근거가 그냥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많은 이제 영어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거는 이제 그 설명은 그 지문에 한정된 얘기인 거죠. 그 지문에 한정된 이야기인 것이고, 어, 물론 이제 어느 지문이나 공통되는 정말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 같은 이야기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사실 그냥 거의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냥 정직한 독해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독해밖에 없기 때문에 음, 어, 그냥 이거 그냥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근거라고 하는 거 여기 딱 이런 거 딱 찾아야지 뭐 해야지
이런 거는 내용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근거로서 내가 딱 보여도 결국에 읽어봐야 돼요. 그게 정말 근거로서 확실한지는 결국에 독해를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역시나 그랬듯이 확인해 봅시다. 근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근데 이런 거는 그래서 독해의 주안점을 뭘로 잡아야 되냐? 물론 이제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 뭐 근거나 예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관계를 잡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 잡는 거 말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I like F를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 못하는 학생은 없어요. 음, 그 I like F를 벗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독해 주안점을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큰 틀을 잡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안에서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할 때 그때 어 그러니까 뭔가 일반 그리고 이해를 내가 이거는 참 잘하다가 제가 I like F를 이해 못하는 사람 없다고 했듯이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싶은 거는 대부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불편한 부분들,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본인이 솔직하게 느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독해에서 좀 뭉친 근육 같은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풀어 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바로 들어가 보죠. 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계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인 것, 물리적인 사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마치 알람 시계라든지 아니면 손목 시계라든지 하지만 이제 본론이 또 될 수 있어요. 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정입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과정이죠. 근데 인바디 이게 I like F를 벗어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하나의 기계 안에서 인바디드가 된 과정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바디라고 하는 게 뭔 소리냐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소설을 써. 그러면 그 주인공은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거죠. 몸이 없어요. 근데 영화화가 결정이 됐어. 배우가 결정이 됐어. 그래서 그 배우가 그 주인공을 막 연기해. 그러면 그 주인공은 몸을 얻은 거죠. 몸을 얻어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실제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그게 인바디입니다. 몸을 얻은 거야. 됐습니까? 우리가 시계라고 하는 게 시간이 보여요? 시간 안 보이죠. 근데 바늘 시계면은 바늘이 움직이는 것으로서 그 시간을 일종의 액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연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물시계면 물로, 모래시계면은 모래로, 디지털 시계면은 숫자로 그 시간을 연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인바디야. 됐습니까? 꽤나 자주 나오는 단어죠. 그리고 the nature of the process. 그 과정의 nature는 반복되는 것이다. 딱 봐도 여기 자연이 아닌 거죠. 그렇죠? 본성입니다. 시간의 본래적 성질은 역시나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시간씩 계속해서 돌고 그 다음에 12시간씩 AM, PM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시간의 본래 성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A부터 그냥 쭉 읽어 나가시는 게 저는 그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꾸 뭔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그냥 설명서대로 끓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A, B, C를 줬잖아요. 그러면 차분히 A부터 그냥 진득하니 읽으세요. 그러면서 잘 독해를 하다 보면은 순서가 잡히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 it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it을 보면은 Indeed, it is almost impossible to think. 자, 가리키는 게 있나 싶었는데 좀만 확인해 보니까 가주어 진주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시계를 생각하는 거. 근데 어떤 시계냐면은 기반하지 않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뭐에? 반복적인 사이클에 기반하지 않는 시계를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야? 이벤트. 여기서 이벤트가 왜 나오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생긴 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말 희귀하게 생긴 단어 때문에 독해에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내가 원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인데 굉장히 특이한 뜻으로 특이한 상황에 들어간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아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본 단어인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독해력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훨씬 더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벤트를 이해를 해볼까요? 이벤트 일반적으로 행사,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사건이 반복된다. 이게 뭔 소리야, 그렇죠? 뭔 사건이 반복돼 갑자기? 시계 얘기하고 있는데 대충 사건이 뭐 반복된다. 야, 대충 반복되는 거잖아.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 풀 때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공부가 아니야. 거기서 그러고 끝나버리는 건 그건 공부가 아니야. 자, 뒤에 건 가보겠습니다. 아, The only example that comes to mind readily is a candle. 자, 쉽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예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촛불이 이제 양초인데요. Marked in hours. 시간이 지나면서 표시가 돼.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양초가 녹으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 뭐 어때? 도는 것 같아? 사이클이 도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얘는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이잖아. 그쵸? 양초가 녹는 것은 이게 바로 이벤트예요. 이벤트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물시계가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거. 양초는 웩스가 밀랍이 녹는 거. 모래시계는 모래가 떨어지는 거. 시계바늘은 한 바퀴 도는 거. 이거 자체를 이벤트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소재마다, 재료마다 그거를 하나하나를 이벤트로 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나요? 되게 희귀하게 쓰인 경우예요. 이벤트를 이런 상황에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측량하는 경우에는 이벤트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평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도는 느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또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 바로 밀랍의 입자가 반복해서 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마스크. 우리 다 외울 필요 없다고 했죠? 영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셰익스피어죠. 셰익스피어가 했던 것 중에서 파격적이었던 거는 워터가 물인데 야 워터를 물을 주다 이렇게 동사로 쓰면 안 되냐? 이렇게 품사의 벽을 무너뜨리는 게 이제 셰익스피어고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드립이죠 일종의. 근데 그런 식으로 영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소위 얘기하는 그 드립이라는 것으로, 응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게 되게 엄숙한 공부처럼 이게 법조항 외우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단어의 뜻을 외우는 게 영어를 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드립으로 만들어진 만큼 그냥 그 드립을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영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야? 마스크가 가면이죠. 그럼 뭐겠어? 마스크 씌우는 거니까 가리는 거겠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이클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얘 또한 사이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뭐 밀랍의 입자가 녹는 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녹는 게 뭔 소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결국에는 메인 아이디어를 이해하려면은 문장으로부터 도피하면 안 된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정면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인 아이디어가 지금 뭡니까? 반복성이에요. 시계의 반복성이고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반복적 성격이 들어있더라. 이게 메인 아이디어와 지금 예시들입니다. 그거 파악이 됐으면은 그냥 그런 얘기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정말 전문가처럼 이해할 필요가 세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 예.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그런 그렇죠? 어, 부분과 그 다음에 전체 그 부분들이 어떤 전체라고 하는 테두리에 들어있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한국을 얘기하는데 한국은 지도가 있죠. 지도에 그 한국의 특유한 그 호랑이 테두리가 있잖아. 그 안에 뭐 서울도 있고 대전도 있고 뭐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러한 예시들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낼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큰 주제와 그 안에 예시들, 요소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구나. 그런 구성이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A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본성, 그러니까 시간의 반복적인 본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A도 본성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B번을 한번 가보죠. 라디오 카본 데이팅. 자, 라디오 카본 딱 봐도 뭐야? 어, 이거를 암기를 하기를 원했을까? 예, 원하지 않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팅은 이거는 아셔야 돼요. 데이트라고 하는 게 날짜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날짜를 지금 명사인 건데 지금 명사로 쓴 게 아니라 지금 뭘로 쓰고 있습니까? 데이팅 ing. 예. 지금 동사로 쓰고 있어요. 예. 데이트가 동사로 뭔지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그 상어가 바닷속에서 먹이를 딱 잡아가 가지고 어 먹이를 딱 포착해 가지고 잡으러 가죠. 그 찾다. 그럼 딱 집어서 찾는 거를 로케이트라고 하는데 일종의 앞정으로 한 곳을 딱 집는 거를 핀포인트라고 하잖아. 데이트가 딱 그거예요. 특정한 얘는 어느 시절의 것일까? 과거의 어떤 시점의 것일까? 그거를 한번 추적해 보자. 그 날짜를 한번 찝어 보자. 이게 데이트예요.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핀포인트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의미의 날짜를 딱 집어내는 게 데이트입니다. 데이팅이니까 이제 동명사겠죠. 근데 라디오 카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그 날짜를 딱 집어내는 거야. 됐어요? 예. 여기서 이거를 뭐 굳이 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이렇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이팅만 아시면 돼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또 하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두 번째 예시고 첫 번째 예시랑 당연히 성격이 똑같겠죠. 훨씬 더 긴 스케일의 클락인데 스케일 클락인데 이런 것처럼 또한 보이는 스케일 클락입니다. 디스. 자, 여기서 디스라고 하는 게 확실히, 디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앞에 무언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엔 뭐야? 근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독해를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피얼은 뭐뭐처럼 보이다 있는 건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뉘앙스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 자, 여기서 스케일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스케일이 뭘 알고 있어? 규모지, 그치? 여기서 시간의 규모가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내 말은. 예. 시간의 규모가 뭔 소리야? 스케일 클락. 우리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문맥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스케일이 규모다 이런 지식은 이제 외웠죠. 그러면은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독해는 그 지식이 이 문맥 속에서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한번 독해를 해봅시다. 규모, 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계가 뭐겠어요?
꼭 하루 24시간만 시계일까? 그거는 24시간짜리 시계인 거예요. 어떤 시계는 어, 예를 들면 1000년을 주기로 1000년을 주기로 그 시계가 한 바퀴가 돌아갈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1000년 스케일의 시계인 거야. 그런 의미로 규모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네, 그런 의미로 시계의 규모. 근데 훨씬 더 큰 규모의 시계라고 하는 겁니다. 라디오 카본 데이팅이라고 하는 게 그것은 굉장히 매끄러운 타임 스케일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내용이죠. 실질적인 내용. 스무스한 타임 스케일. 이게 뭔 소리일까요? 구체화를 시키면은 제가 아까 타임 스케일이 시간의 규모라고 했죠. 예를 들면은 바늘시계 보면은 딱 한눈에 보이죠. 1부터 12까지 딱 스무스하게 이게 한 바퀴구나 이게 딱 보이죠. 예. 근데 얘를 보면은 그렇게 스무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말끔하게 보여주지 못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겠어요? 얘도 시계니까 반복성이 있겠죠? 근데 그 반복성을 명쾌하게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조금 찌그러지게 보여준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뒤에 이제 부연 설명합니다. 탄소 14의 원자들의 DK가 원래 썩다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으니까 이제 붕괴되는 거죠. 카본 14가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입니다. 여전히 반복적인 것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잘 인지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인지를 잘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큰 스케일에 있어가지고는요, 그것은 외모를 줍니다. 외모를 준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보인다라는 뜻이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appear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다.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자, 여기서 continuous 계속되는 지식을 가져왔어. 제가 계속되는이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여기 문맥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어떤 사람은 당연히 뭐 continuous 뭐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1부터 12까지 갔다가 예를 들면은 다시 1로 돌아와야 되는 게 사이클이야. 그거는 사이클이지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야. 컨티뉴어스한 건 뭐냐면은 1, 2, 3, 4, 5, 6, 7에서 10에 갔는데 13, 14, 15, 16 계속 가는 거야. 끝없이 컨티뉴어스한 거야. 그게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사이클이 형성이 돼, 안 돼?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계속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러한 appearance를 준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사이클이 존재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바퀴가 있어. 다시 돌아오게 돼.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시는 뭘까요? A지. A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 반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반복이야라는 얘기를 A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자, C를 한번 가보자. Clock can be almost any process. 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불명확한 period 동안에 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 불명확한 시기 동안에 자기 자신을 반복시킨다. 자, 우리 아까 시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24시간 시계를 항상 생각하고 있죠. 음, 24시간 시계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을 수 있어. 예.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독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음, 되게 많습니다. 어, 여기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시계라고 하는 건 무조건 24시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 빨간색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꼭 24시간일 필요가 없어. 예, 그럴 필요가 없어. 어, 한 달짜리일 수도 있고 6개월짜리가 한 바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걸 하나의 주기로서 자신을 반복시키는 과정은 그 어떤 과정이라도 시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클락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어떤 등장인물로서의 시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시계였던 겁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그냥 총칭. 이런 시계라는 것은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등장해서 쓰는 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시계가 반복해서 등장한다고 해서 덜을 쓰고 이런 어가 아니었다는 거야. 총칭의 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맨 처음에 어가 나와도 여기 맨 처음에 어가 나와도 얘를 이 어를 덜어 안 받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시계는 steady pace, 꾸준한 속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꾸준한 속도로라고 하는 게 일정한 속도죠. 일정한 속도로 물이 떨어진다라든지. 이게 이제 indefinite period예요. 그 다음에 석영 결정이 규칙적으로 진동한다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그럼 얘네들도 그냥 다 시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어 예전에 지문에서 읽었던 건데 우리는 중력을 체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 편견도 중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은 당연히 24시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이클 무조건 그 사이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는 그걸 편견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가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은 못 느끼더라도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편견에 휩싸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근데 이렇게 편견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어, 이렇게 머리로라도 이해를 하면은 그래도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음, 그래도 좀 벗어날 수 있어.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글을 읽다가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지점이 생겼을 때는 꼭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견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음. 아, 그래서 항상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편견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편견이랑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독해를 할 때 내용 이해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편견과의 싸움입니다. 매번 그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으로 나는 본능적으로 그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새로운 내용은 그 편견에 잡아먹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리를 항상 두자 내용적으로. 자, 그럼 이제 명쾌해졌죠? 어, 이 C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 A에서 이 시간의 네이처, 시간의 본래 성질에 해당하는 그 설명 뒤에, 그 뒤에 아, 이제 어드밴스드가 된 그 다음 단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것이고 그 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정해진 피리어드 없이 어, 어떤 피리어드든
반복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시계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반복적인 성격을 이제 A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단순히 "반복적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아. 어. 근데 알고 보니까 반복적이었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A에서. 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또 다른 예시로서 B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 A, B가 4 번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의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지문만이 생각하게 하는, 그 지문만이 뭔가 건드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문은 편견, 예,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좀 그런 성격의 지문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서 배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어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거는 객관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어나더 같이, 디스 같이. 근데 이것도 결국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딱딱딱 집어낸 다음에 바로 문제를 딱 풀어 버리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일단은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 놓으시고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그게 정말 근거가 됐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근거가 된다면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는지 또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어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딱 그겁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36번 여기까지 한번 해 볼게요.